안녕하세요. 손목과 손가락 관절의 스포츠 테이핑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성준, 가흥빈, 최영민, 김지우, 이성민입니다. 목 차이는 크게 스포츠 손상과 스포츠 테이핑은 아니며 스포츠 손상에서는 클라이밍 운동의 정의, 클라이밍 운동 시 손상을 입게 되는 영상, 손상 기전, 진단 순입니다. 스포츠 테이핑에서는 인대, 힘줄, 관절 파트로 나누어 세 가지 손상 기전에 따른 테이핑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클라이밍의 정의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란 인공으로 만들어진 암벽 구조물에 설치된 홀드를 따라 손과 발을 이용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 올라가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클라이밍은 근력 강화, 유연성 향상, 전신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클라이밍을 오래 하다 보면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주로 손과 발을 쓰는 운동인 만큼 그 부위에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왼쪽의 논문에서는 암벽 등반자의 부상 경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시에 주요 손상 부위로는 약 52%인 손가락 손상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순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가락 부위의 상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를 세 가지 손상 기전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상 설명에 앞서 스포츠 클라이밍 운동으로 손가락에 부상을 입게 되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아, 왜 이러지? 아, 손가락에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그래, 병원을 가봐야겠다. 저희가 생각한 스포츠 클라이밍 시 손가락 손상 기전의 첫 번째는 인대 손상입니다. 손가락의 인대는 터널 모양으로 힘줄을 감싸는 5개의 A형 활차와 X자 모양으로 힘줄을 감싸는 4개의 C형 활차, 뼈와 뼈를 연결하는 측부인대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A형 활차인 A2, A3에서 활차 손상이 가장 많고 네 번째 손가락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A형 활차 인대가 찢어질 시 고정되어 있던 손가락 힘줄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손상된 인대를 자극해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즉, 손가락 굽힘 시에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클라이밍 시 손가락 손상 기전의 두 번째로는 힘줄 손상입니다.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조직으로 손가락 움직임에 직접적인 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가락 근육들은 아랫팔에서 시작하여 손가락까지 뻗어나오는 힘줄들로 손가락 뼈와 아랫팔을 연결시켜줍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을 할 때 활차와 관절이 약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홀드를 잡으면 굽힌근 힘줄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힘줄은 수축성 구조이므로 능동 굽힘과 평을 할 때 통증이 유발되고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손가락 손상 기전의 세 번째로는 관절염입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뼈의 끝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파괴되어 관절염이 생기며 흔히 부종과 통증,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관절염은 회복 전 지속적인 손상으로 연골 파열의 정도가 커지면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오래 지속되면 비정상적인 염증성 세포들이 연골에 파고들어 굳게 되고 관절 모양 변형을 초래하여 손가락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자가 진단으로는 손가락 손상이 발생했을 때 뚝 하면서 끊어지는 느낌이 나면 힘줄 파열과 활자 파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줄이 파열되면 손가락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활차가 파열될 시에는 아파도 어느 정도의 굽힘이 가능합니다. A2 활차에 파열이 있으면 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을 왼쪽 사진처럼 눌렀을 때 붓기와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가검진보다 더 정확한 진단은 초음파 검사를 통한 방법으로 손가락을 직접 움직이면서 힘줄의 관찰이 가능합니다. 활차의 찍힘 시에도 손가락 힘줄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고 힘줄 파열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손상 기전에 따라 테이핑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활차 인대 손상에 대한 테이핑 목적은 사진처럼 손상된 활차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힘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손등 쪽에 테이핑을 실시하여 손가락 굽힘을 억제시키고 펴을 유도하여 통증을 억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에서 보시겠습니다. 길이 측정에 앞서서 손가락의 크기를 고려하여 테이프 넓이를 반으로 잘라 진행합니다.
그 후 손가락의 손허리뼈 몸통 중간부터 DIP 먼쪽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전체 길이의 3분의 3만큼 자르고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끝을 라운딩 처리합니다. 손을 풀온시킨 뒤 손허리뼈 몸통 중간 쪽에서 시작하여 DIP 먼쪽까지 붙입니다. 이로 인해 편 쪽으로 장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동일한 길이로 잰 뒤 전체 테이프의 3분의 2만큼 자르고 끝을 라운딩 처리에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인 DIP 먼쪽부터 손허리뼈 몸통 중간까지 붙입니다. (50% 정도의 최대한의 길이 늘림으로 붙여 편 쪽으로 장력이 발생합니다. 손가락 마디에 맞게 테이프를 자르고 끝을 라운딩 처리합니다. 길이를 늘리지 않고 DIP 원쪽에 감아 고정시킵니다. 활동 시에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부여해줍니다.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K테이프를 이용하여 33% 늘림 적용, 그 위에 50% 늘림을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여 펴을 유도합니다. 그 후 손가락 마디 부분을 고정해주는 방식입니다. 힘줄 손상에 대한 테이핑 목적은 테이핑을 통해 수동적인 수축을 시켜 힘줄의 통증 없이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손바닥 방향에서 테이핑을 실시하여 손가락 굽힘을 유도하고 펴을 억제합니다. 힘이 강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굽힘에 대한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에서 보시겠습니다. 깊은 손가락 굽힘근의 이는 곳인 잡뼈 몸쪽 지점부터 닿는 곳인 손가락의 먼쪽 지점까지 길이 측정을 합니다. 전체 길이의 3분의 3만큼 자르고 손목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의 4분의 3을 반으로 잘라 끝을 라운딩 처리해줍니다. 손을 스피네이션 시키고 테이프를 잡뼈 몸쪽 지점부터 손목까지 붙입니다. 손바닥은 붙지 않게 손가락 먼쪽 지점까지 붙입니다. 이로 인해 굽힘 쪽으로 장력이 발생합니다. 손바닥 쪽 붙이지 않았던 테이프는 서로 겹쳐 붙입니다. 테이핑을 손바닥 쪽에 붙이지 않은 이유는 활동 시에 손에 땀이나 테이프가 떨어질 것을 감안하여 고안해 보았습니다. 위와 동일한 길이로 잰 후 전체 길이의 3분의 2만큼 자르고 손목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의 3분의 1을 반으로 잘라 끝을 라운딩 처리해줍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손가락 먼쪽 지점부터 시작해 손바닥은 붙이지 않고 당겨서 잡뼈 몸쪽 지점까지 붙입니다. 반대 방향임에도 최대한의 늘림으로 장력은 굽힘 쪽으로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손바닥 쪽 테이프는 같은 이유로 서로 겹쳐 붙입니다. 테이핑 고정을 위해 손목과 손가락 먼쪽 마디에 맞게 테이프를 자른 뒤 라운딩 처리하여 늘리지 않고 감아 고정시킵니다.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K테이프를 이용하여 손바닥 방향에서 33% 늘림 적용, 그 위에 50% 늘림을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여 굽힘을 유도합니다. 그 후 손가락 마디 부분에 고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관절염에 대한 테이핑의 목적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초기에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이 오면 C테이프를 이용합니다.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보호해주는 고정 테이프를 실시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통증의 완화가 이루어지면 관절 부위의 혈류의 순환 증진을 목적으로 키네지오 테이프를 이용해 테이핑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에서 보시겠습니다. C테이프를 반으로 자른 뒤 손가락 PIP 관절 부위에 여러 번 감아 고정합니다. 이 방식은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부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테이핑입니다. 통증이 완화가 되면 손가락 첫째 마디에서 둘째 마디까지 굽혀서 길이를 잰 뒤 떨어지지 않도록 끝을 라운딩 처리합니다. 그 후 테이프에 늘림 없이 먼 쪽에서 몸 쪽으로 붙여 손가락을 폈을 때 테이프가 주름지도록 붙입니다. 테이프 주름은 혈류순환을 촉진시켜 연골 및 관절이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C테이프의 적용으로 압박을 통한 고정, K테이프를 주름지게 적용하며 순환의 촉진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손목과 손가락 관절의 스포츠 테이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